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과 반도체주들이 좀 웃어주는 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이렇게 조선 업종과 2차 전지주들은 좀 우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이끄는 시장, 에코프로는 약세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수 의견을 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HBM 쪽으로 이제 하반기, 일단, 계약건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쪽이 좀 흐름이 좀 좋고요.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단, 하나마이크론, 오늘 또 20% 넘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 마감을 해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오늘, 좀 거의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상한가도 가능한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종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뚜렷하게 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그런 시장인데, 그날 당일, 개별적인 이슈랑 테마주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3% 넘는 상승이 좀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21선 자리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들이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보합선에서 마감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이런 시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21선 자리 꺾이면서, 2600선까지는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0.4%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이 꺾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호재, 악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수 흐름보다는 일단 종목들로, 좀 어떤 내가 섹터를 좀 매매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시장 분위기가 여태까지 좀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종목들, 우상향하고 있었고,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나와주고 있고, 저점에서 반등해주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게임주들도 저점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고, 또 어제 또 급등이 좀 최근에 또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원전 쪽도 오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3%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략주로서 다뤘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흐름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반도체주들 강하게 대응하는 방법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강한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서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가 좀 있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네옴시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의 총재가 방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방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관련 이슈로 좀 히림이 급등을 했었고, 뭐 또 다른 네옴시티 관련주가 원래 대장주였었던 한미글로벌이 있습니다. 한미글로벌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SY도 모듈러 쪽이긴 한데, 최근에 흐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긴 한데 그나마 좀 대표적인 종목들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계속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에 따른 매출이 뭐 지금 실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은 실질적으로는 뭐 한미글로벌 정도는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따른 수혜 이런 걸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로 찍힌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테마긴 한데 오늘 히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마주와 또 이슈가 좀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한가를 찍었다가 좀 다시 풀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일단 이 앞선 매물대 저항대를 좀 소화해 주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네옴시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찍혀야지만 진짜 진 수혜주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서 오늘 상승은 일단 좀 보내주셔야 돼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상승. 특히 이제 역배열에서 올라왔을 때는 여기 이제 매물대를 다 소화해주고 만약에 고점으로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매물대 소화를 못 해주고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긴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미글로벌도 지금 저점에서 마찬가지로 역시나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 소화해주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500억 정도면은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볼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은 윗골이 달고 그냥 다시 저점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터졌다라고 해서 오늘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이 분봉을 좀 보시면서 이 분봉 안에서도 어디 구간이 지지 저항인지 지금 딱 가격대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좀 보이시죠? 어디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 뭐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매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할 종목이 없다고 특히 이제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현이 많이 나오는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 체크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또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금요일 날은 웬만하면은 뭐 공략주나 아니면 이런 신규로 좀 매수하는 종목들을 되도록이면은 좀 자제하는 편인데 오후장에 혹시나 또 관심 가는 종목들 있으면 또 말씀 드릴 테니까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시세를 받는 만큼 저점에서 지금 크게 또 시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숫자로 찍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가능성들로서 이 시그널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간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주시는 전략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이제 시황 읊어주시면서 원전 관련된 주들 한번 흐름을 짚어보자라고 하셨는데 원전주들 한번 시그널 읽어볼까요? 네, 오늘 원전 테마 중에서는 한신기기가 좀 가장 흐름이 좀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제 나왔었던 이슈가, 일단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쪽으로, 순방을 좀 다니면서, 원전에 대한 수주를 좀 따오겠다, 원전 세이즈 하겠다, 이런 이슈로 좀 시간외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 정도 이슈로는 이게 좀 시간외로 상한가를 갈 수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 매일 아침에 이제 뉴스를 브리핑 해드리는 영상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 새로운 뉴스가 또 원전에 대한 동유럽 쪽에 대한 지원, 뭐 투자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액적으로 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기사가 좀 나와서 이런 이슈가 또 있었구나라고 좀 판단했어요. 근데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원전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올해 초부터 계속 원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렸었고 뭐 작년부터도 계속 원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계약건이 좀 따줘야 돼요. 원전에 대해서 원전 테마를 매매하실 때는 항상 어느 나라의 어떤 계약건에 의해서 얼마 금액이 뭐 계약건이 수주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입찰을 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좀 나와야지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아침에 이제 시가 갭 떴을 때는 좀 조심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윗꼬리를 좀 달고는 좀 내려와서 뭐 시가에 잡으셨어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아침에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런 종목 좀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계약건, 아직 직접 재산권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좀 해결이 좀 되면은, 이게 뭐 합의가 되든 어떻게 좀 결과가 좀 나와야지만 어쨌든 원전 쪽은 좀 걸림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약건에 대한 앞으로의 계약건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좀 이런 좀 계약건에 대한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원전주는 좀 모아 가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전까지는 이슈로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당일이라든지 한 2, 3일 정도 시세는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저는 뭐 모아가는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오르비텍도 오늘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도 좀 관련돼서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좀 시가 갭 뜨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갭 뜨고 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길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있고 짧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아침에 이런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드려요. 아침에 갭이 이 정도 뜨면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종목은 뭐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좀 더 지켜보실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매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실적주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은 또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은 뭐 실적주라든지 대형주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실 분들도 넘어와 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전 관련된 섹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쭉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동영상 자료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점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와 함께 오전장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 모아가는 전략은 아직까지 물음표를 찍어주셨고 갭 뜨는 거를 금요일엔 특히 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로봇 관련된 섹터들은 좀 그나마 긴 흐름으로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저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8시 방송, 저녁 8시 방송에서도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로봇주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 드리고 나서 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린 건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좀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이제 또 정리를 하셨다가 이제 매도하셨다가 수익을 좀 챙겨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로봇주들이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는 않았어요. 뭐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권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시세가 나온 거고 로봇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쪽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좀 AI와 결합한 로봇들을 뭐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아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뭐 협동 로봇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건데 그거 대비해서 시장이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한 게 아닌가, 크게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성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했었을 때는 여기서 따라갈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유를 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시점에서 드렸었거든요. 요 구간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예 바닥에서 조금 정도 증가했었을 때 이제 21선 자리에 안착하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렇게 저항대 뚫었을 때부터 급등 시세가 나왔던 거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급등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 대금이 줄면서 어느 정도 지지 확인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에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올라오면서 21선 자리 정도 이제 안착을 하는 걸 좀 보면은 재상승 자리를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려고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바로 상한가 들어가니까 저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따라갔으면은 뭐 상한가도 들어갔고 오늘 갭까지 나와서 크게 수익이 나왔을 종목인데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항상 이게 윗골에 달고 좀 내려오는 경우, 쌈봉 맞고 빠지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리스크를 좀 가지면서 매매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저는 어제는 일단은 뭐 로봇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관망을 좀 했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좀 다른 종목들도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는다.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줄어들면서 지지하는 구간이 오면은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 팔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지 신규 매수를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주는 요 정도에서 리뷰를 좀 마감하도록 하고 혹시나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은 그때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 관련주들도 저희가 오랜 기간 지켜봐온 만큼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할 때지 신규 접근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추후에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관련된 섹터들에서 흐름이 좋고 오늘 전반적으로 공략주들 다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AI 중에서도 의료 AI라든지 뭐 2차 전지 여러 가지로 묶이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T는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자. 하반기에 이 화장품주들 흐름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도 강세, 오늘도 또 강세 흐름 속에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공략했던 종목이죠. 보로노이가 이틀 만에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의료 AI 관련해서 AI 신약을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란톡방 통해서만 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딥노이드도 좀 뭐 마찬가지고 의료 AI는 제가 꾸준하게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업종이고 테마인데 딥노이드가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음봉으로 좀 빠지긴 해도 어제 대비해서 상승 중에 있고 아직 크게 뭐 조정받는 느낌은 좀 받지 않죠. 21선 자리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계속 상한가 이렇게 가는 게 비정상적인 거지. 주가라는 게 항상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차익 실현을 또 받아주면서 또 올라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정말 좀 좋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노이드는 마찬가지로 의료 AI 쪽은 계속 하반기에 좀 보셔야 될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고 좀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는 그때마다 좀 달라요. 어떤 회사와 어떤 병원과 계약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임상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진단 AI라든지 신약 개발 AI라든지 어떤 뭐 자료가 나왔을 때 요거에 따른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예측을 해서 이 회사 임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추천을 좀 드린 건데 딥노이드도 아직은 흐름은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 VT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 쪽 오늘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중에서 VT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화장품주들이 좀 많았다면은 지금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쪽에 매출이 괜찮은 회사가 이제 VT라서 VT를 좀 꾸준하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급등 시세가 좀 나와줬고 이렇게 좀 저항대 자리 뚫어주면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 한번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상승한 이후에 이런 장대 양봉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이런 누진목 자리들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매수했다라고 했었을 때 또 안정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분석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보유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물타기 해도 돼요? 추매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격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추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혹시나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밀렸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한번 더 매매해야겠구나라고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게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안 좋은 습관을 좀 고칠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 조정 받았네, 여기가 더 사야겠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결국에는 그 종목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크게 손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인드적인 면에서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매매를 얼마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오시면은 그런 부분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흔들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셔서 제가 차트적인 부분도 설명해 드리지만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챙겨 드릴 테니까 불안하십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르노이도 아직 어제도 이제 급등 나왔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그렇죠? 어제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이제 신고가 찍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조정 나오는 거는 자연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고 급등했다가 조정도 받고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정상적인 거니까 이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JW 중해제약인데 일단 중해제약은 대부분 아시는 감기약 만드는 회사기도 한데 지금 의료 AI 쪽 신약 개발 쪽으로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10개 정도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이미 수출을 했어요. 일단 이런 신약 개발에서 수출이 나온다는 거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JW 중해제약 많이 올란다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 또 아직 고점을 좀 넘지 못하고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의료 AI 쪽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시장 상황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거지 회사 자체에 악재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조정에서도 괜찮다. 혹시나 아직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JW 중해제약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따른 또 리뷰도 계속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매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의료 AI 쪽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그 기본적인 매출이 있는 회사에다가 또 탈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모 치료제도 지금 대기업들과 아직 조율 중에 있어요. 아직 계약건이 나온 거나 수출 계약이 나온 건 아닌데 JW 중해제약과 같이 탈모 치료제도 진출할 지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 내용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 역시나 똑같아요. 거래대금 여기서 많이 터졌고 지금 거래대금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줄어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조정 크지 않아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고요. 일단 가격 조정 받으면서 횡보 중에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 5만 원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대응에 대한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할 섹터나 차트적인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짚어주시지만 심리적인 대응도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심리적인 대응 전략들과 함께 케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장세 자체가 전강 후약의 장세가 자주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 링크가 한 줄 뜨면 클릭하시고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들 배워볼 텐데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한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특징 시그널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관련해서 저희가 큰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3기 EV입니다.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상증자에 대해서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마스터를 해볼 텐데요. 오늘 16%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장중 한때 24% 넘는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어제는 바로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에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죠. 지금 현재 가격이 반영돼서 이렇게 차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요즘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을 강의를 해주셔라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볼까요? 자, 우선은 무상증자로 돈 버는 거를 마스터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통방에다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송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오픈 톡방에만 올려드릴 겁니다. 예, 링크는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3기 EV 같은 경우 지금 실시간으로 해서 오늘 시가 현재 깨지고 있습니다. 빨리 파셔야겠죠? 자, 우선은 보셔야 될 게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어제가 권리 공매도 날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신주 배정일입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2거래일 전이 어제였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그 누구나 종목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오늘도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지는 상황이고 내일도 거래량이 터지면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냐면요. 권리락 전날에 종가 부근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측했던 대로 현재 상황이 나왔고 미래산업은 다만 1대 5였나요? 6이었나요? 꽤 높았습니다. 1대 6이었나 기억이 나네요. 꽤 높았기 때문에 상한가 흐름이 거의 3번 가까이 나왔던 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3기 EV는 1대 3 무상증자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종목의 시가총액이 권리락을 통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상한가 어제 가고 오늘도 상승을 하긴 하나 미래산업의 움직임보다는 상승폭 자체가 작습니다. 왜죠? 1대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전후로 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쯤에서 고점은 끝이 날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오늘 아까도 오전장에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매도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매도하셔서 수익을 거두셔야 됩니다. 한 주치의 물량에 대해서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게 지금 1대 3 무상증자인데 어제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400만 원치를 샀어요. 그런데 100만 원치 물량만 남아있고 나머지 물량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손실이 났나 생각하시겠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준다고요. 나중에 줘요. 그렇죠? 그럼 이 한 주치 물량이 지금 수익률이 몇 %입니까? 50%가 넘어갑니다. 50% 정도가 됐어요, 수익률이. 한 주치 물량 수익률이 50%예요.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됐다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싹 팔아치웁니다. 오늘. 상황 보시고. 제가 볼 때 오늘이 거의 맥스인 것 같아요. 오늘 혹시라도 잘 가면 월요일 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딱히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 싹 하시고 우선은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이 150만 원 됐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 300만 원은 언제 주냐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제가 일요일 날 저녁 9시에도 말씀드릴 거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공시사항에서 무상증자 결정 사항 보시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9월 22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공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달력을 통해서 보자면 9월 22일은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권리공매도가 9월 20일 수요일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시면은 22일부터 파실 수가 있고요. 남들은 먼저 20일 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 주치의 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9월 20일 날 팔아야 돼요. 300만 원치는. 근데 그 물량 자체가 언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4,624원 종가 결정 나 있는데요. 4,624원 부근의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그 가격까지 떨어져요. 권리 공매도 날 20일 날 이때 떨어져요. 이 근처로. 미래처럼 예측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 주치 300만 원치의 물량은요. 그날 권리 공매도 통해 가지고 다 던지셔야 돼요. 가능한 한 원금을 지키면서 그냥 나머지 300만 원은 원금만 챙긴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됐나요? 3기 EV로 얼마 벌었죠? 50만 원 번 겁니다. 맞죠?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수익 났고요. 300만 원은 원금 회수했으니까. 그래서 450만 원이 된 거예요. 내 돈은. 4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래서 나는 3기 EV로 얼마의 수익이 났나요? 10% 이상의 수익이 짧게나마 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1대 3일 경우는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전업 이건 1대 6인가 그랬잖아요. 5인가 6인가 그럴 겁니다. 잠깐 봐볼까요? 미래전업의 이제 무상증자 결정란 보자면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죄송합니다. 1대 5네요. 자, 1대 5. 1대 5로 갈 경우에 그러니까 4, 5 이상으로 넘어가면 좀 더 상승폭이 커요. 이때처럼 상승이 좀 더 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전업은 상한가 3번 정도 갔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 수익률이 뭐예요? 조금 더 높겠죠. 그래도 뭐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은 사실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이렇게 갔다고 해서 대박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신 분들은 진짜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아래 이제 보시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셔서 방에 가만히 계세요. 나쁜 광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알림 꺼두시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그냥 누르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무상증자 얘기만 약 1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짧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장 준비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해드릴 강의는요. 한 번만 듣고 마스터만 해주신다면 평생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그리고 이건 진짜 원래 사실 이거 강의 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 혼자 써먹어야 돼요. 사실 돈 버는 비기 같은 거거든요. 1년에 무상증자 하는 종목만 잘 따라다니셔도요. 짭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면서 막 대응하시는 거 재밌죠. 근데 이제 수익이 잘 안 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무상증자 따라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짭짤하게 수익 납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만 하시면 한 종목당 무상증자 비율이 괜찮은 한 종목당 대응하신다면은 한 10%, 15% 수익은 그냥 꾸준하게 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꽤 많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5개만 하더라도 1년 수익률이 50%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알면 알수록 사실 수익 내긴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들어오신 그분들께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영상은 또 바로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잘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주식에 100%는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 그 무상증자로 돈 버는 만큼은 거의 100%라고 봐도 될 정도로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무조건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번 기회에도 무상증자에 대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의 시간 관계상 일요일 오후 9시, 밤 9시에 1시간 동안 딥하게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무료 강의를 드릴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링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걸려 있거든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공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볼 텐데요. 문자샵 0082번이나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9465번님께서 DY 7,610원의 비중 절반 담으셨는데요. 엊그제 이제 현대차 레벨3의 자율주행 소식 속에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오늘 조금 내려오는 흐름이라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 종목을요. 그저께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방송을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상담 방송이 있어요. 9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거기에서 DY가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딱 도와드렸는데 그분 단가가 7,800원대셨어요. 근데 방송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그대로 드리자면 뭐였냐면요.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 목요일 날 주가가 한번 튀어 오를 겁니다. 8,000원 이상 튀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상승의 흐름은 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2022년도 때 보시면 1월부터 해서 한 6월 초까지 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 당시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호가 자체도 보시면요. 매물폭도 굉장히 두껍고요. 이 가격 자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8,000원 거의 초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물려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해서 8,000원 위로 올라갔던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가 뭐합니까? 매도하시려고 대응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상한가 가고 자율주행으로 자회사가 이제 현대 쪽이랑 기술을 줄 이슈가 같이 있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 어제 올라갔을 때 제가 라인 아까 잡아놨던 8,000원대 위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 상담 주셨던 분, 우리 9465님 7,610원이십니다. 7,610원이시고요. 매수 대응을 하신 게 이게 수요일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언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여나 걱정하는 바는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는 게요. 참 재밌게도 8월 30일 날 상한가 들어갔던 가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760원에 끝났는데요. 현재 가격 7,760원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가격도 종가가 7,760원입니다. 이 자리를 또 크게 깨지는 않아요. 살짝 터치하는 수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또 이탈할 경우에는 또 꺾여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선은 자율주행 이슈 자체가 이게 사실 매출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단발적인 이슈는 아닌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번에 만약에 8,000원 위에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 8,000원, 7,000원대 후반대에서 못 파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어제 못 팔았으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는 꼭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어저께보다 더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정말 더 강한 모멘텀이 나와서 뚫고 가주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비중은 제가 뭐 크게 높진 않으신 관계로 해서 뭐 일단은 지켜보시는데 여차하면은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DY 회사 너무 좋지만 수급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인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저는 홀딩 하시되 여기서 조금만 깨지고 내려간다. 뭐 7,700원 아래로 깨진다 이러신다면은 원금을 지키는 투자는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엊그제 저희가 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후 대응 전략도 상세한 이런 가격 전략들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AS 필요하신 부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뷰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로 수익 보는 방법들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더 상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 전망이 있고 또 주가 바닥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저점을 봤다라는 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후에 10만 전자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3%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7조 넘는 무거운 종목임에도 오늘 4%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주들 흐름 괜찮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조금 얘기를 자주 드렸었고요. 삼성전자 흐름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오늘 9월 달 들어서 9월 되자마자 매집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드라이브가 삼성전자한테 수급이 몰려지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오전 지금 11시 반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수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9월, 10월, 11월 동안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간에 실적을 올려야 된다, 성과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특정 대형주들이 갑자기 올려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9월 1일부터 삼성전자가 돼버립니다. 현재 굉장히 재밌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외인 기관 할 거 없이 조금 매수 시그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외인 매도가 나온다 치더라도 순매수수가 현재 시간부로 해서 120만 주가량 순매수 수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을 완전 집어드렸고 굉장히 저희가 잘 잡았어요. 만약에 대응하신 분들이 있다면.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삼성전자 단가 자체가 높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올려치게 되면요. 전고점 넘어가는 포인트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튼튼하게 잘 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같이 보시고 또 하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제가 요거는 다른 것보다 실적 이슈 원체 좋지 않아요. 요 박스권 돌파 이슈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다음 고점 라인 2022년 초에 나왔었던 요 포인트 13만 원 돌파하는 그림을 꼭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가격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사실 더 갈 것 같긴 하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3만 원 돌파 흐름 꼭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는 얼마인가요? 그래도 한 7만 5천 원 이상의 상승폭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IT 관련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말씀 주신 LG생활건강도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잘 잡았고 수익이 괜찮게 좀 올라오는 그림이 좀 나옵니다. 어느새 이제 50만 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아마 아래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8%가량 현재 매수하신 분들 수익이실 것 같은데 추가 흐름은 분명히 나온다면은 바로 전 8월에 전고점이었던 부분 50만 원 돌파 흐름을 다시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흐름 자체를 완전 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끝바닥에서 저희가 매수 대응을 잘 한 것 같고 짧게나마 보자면은 단기 패턴으로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한 52만 원대 이상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로 봤을 때 개별주 이슈로 유가 관련주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실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보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살펴볼게요. SK하이테크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7% 가까운 하락을 좀 보입니다. 뚜렷한 이슈는 없어요. 악재 상황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매도가 나와서 저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저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딱히 뭐 문제 상황이 없어서 아마 좀 반등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재 상황도 없거든요. 하반기 실적 괜찮고 내년 실적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 방향성 자체가 괜찮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단기 급락 포인트라서 어떤 특정 기간 쪽에서 매도를 좀 강하게 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 신한투자증권과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쪽에서 갑자기 매도세를 아무 이유 없이 폭탄 드랍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나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 분께서 가지고 계신 물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간 쪽 물량이지도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뭐 뭔가 포트 변경을 통해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서 바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한미사이언스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갑자기 빠져요. 별다른 악재 상황이 없습니다. 그냥 빠집니다. 그냥.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한미사이언스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엄청나게 실적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할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이 없거든요.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성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 상황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짧은 단기 추세로도요, 라인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리로 보자면 거의 바닥 자리가 나오는 자리라 매력적인 자리예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갑자기 빠져가지고 저도 좀 황당하긴 한데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만 괜찮다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시를 또 해석하는 눈도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나름 좀 가벼운 종목인데 일전부터 계속 관심을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언제 할까 하다가 오늘 갖고 나왔어요. 펄어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게임주 가운데서 4월, 5월 달부터 해서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게임주는 전 이거 하나 봅니다. 펄어비스를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잘 가주다가 잘 갔었는데 붉은 사막을 공개를 하고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시일 자체가 조금 아직 좀 먼 거 아니냐. 좀 이게 아직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없어진 그런 포인트가 큰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는 개발 마무리되고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도깨비의 인력들을 이쪽 붉은 사막으로 끌어당겨주면서 도깨비의 또 출시 자체가 지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은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내년 초에 붉은 사막을 오픈을 시키고 내년 하반기 때 도깨비를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추세상으로도요. 큰 바닥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얼추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차트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의 지금 다시 재반등 포인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사실 게임주들이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대장주인 NC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펄어비스가 그래도 유일하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게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매수 대응을 해서 전고점까지 한번 그림을 보고서 대응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펄어비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재반등 가능성 속에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이슈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히림 알아봤습니다. 빈 살만의 측근 방한 소식 속에 급등을 보였고요. 3기 EV 두 번째 특징주로 알아봤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펄어비스 알아봤습니다. 붉은 사막과 도깨비 신작 기대감 속에 재반등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또 주말 동안에도 공부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상증자 공부 이어가 나갈 예정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